시간에는 Next.js 렌더링과 함께 어떻게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경험시켜줄지 그런 전체적인 개요도와 함께 솔루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은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Next.j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13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3버전 기준으로 저희가 어떻게 디렉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도움 렌더링을 할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앱 기준으로 페이지와 레이아웃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컴포넌트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컴포넌트라는 패키지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API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데이터를 웹에서 받아오는 컴포넌트 역할을 하는 로드 API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뷰 단에서 직접적으로 라우터 경로를 쓰지 않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고, 기준은 앱이에요. 앱이니까 앱만 보고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앱부터 볼게요. 자, 앱에서 저희가 프론트, 그러니까 HTML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도메인 보면 HTTPS에서 도메인 주소 쓰고 뭐 KR 이렇게 도메인 주소 쓰고 여기서부터 경로가 들어가죠. 경로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경로 인덱스 처음 페이지를 지금 앱 바로 아래에 있는 페이지 JS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페이지 JS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J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샘플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이고 제가 만들려고 한 구조가 가운데 그래프 기준으로 여기 컨텐츠를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통계를 보여주는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일단 이건 예시니까 이렇게 보는데 치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만 표현하는 페이지가 인덱스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덱스 페이지.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Next.js는 리액트의 프레임워크라고 했죠. 그래서 리액트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조를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통해서 태그를 만들고 태그를 렌더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페이지 여기부터 볼게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함수를 돔 구조에서 렌더링을 해서 어떤 값을 리턴을 하느냐 요거죠. 이게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리턴 값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 값을 한번 보면
div 태그로 되어 있어서 뭔가 출력하는 문구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absolute예요. 포지션 absolute. 위치가 100% 크기를 갖고 있는 레이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HTML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인덱스 페이지라는 거죠. 페이지. 여기 100%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드스, 헤인스, 100%, 앱솔루트. 그래서 div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에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프.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건데 여기 A2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보는 거 아니고 API 할 때 얘기할 건데 그 아래 거에 있는 div 태그 3개만 보시면 돼요. 3개만 보는데 지금 클래스 네임 CSS에서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클래스 네임을 지정해주고 여기에 CSS를 통해서 그래프를 3개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CSS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임포트에 보시면 되겠죠. 자, 임포트에 보시면 그냥 스타일스에 bg css가 있어요. 자, 스타일스에 있는 bg css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래프 1, 2, 3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여기 뭐 별로 볼 건 없지만 플렉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위드스, 헤인스가 있는데 위드스는 다 고정 35로 35 픽셀을 보는데 헤인스만 조금씩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CSS로 길이를 미리 한번 지정을 해놨어요. 이거 나중에 없애버릴 건데 길이를 미리 지정을 해두고 거기에 여기 보시면 거기에 스타일을 덮어 씌웠습니다. 자, 미리 이렇게 CSS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고 요 스타일 여기 요 스타일을 여기에 덮어 씌워져서 여기가 최신값이 되겠죠. 최신값. 그래서 덮어 씌우는 구조라는 거 알아두신 상태에서 리턴 값 위에 있는 여기 변수를 여기에 할당해 주는 구조이죠. 그래서 요 값이 곧 그래프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CSS를 통해서 그래프 여기다가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값의 위에다가 헤인스 길이를 덮어 씌워져서 그래프가 길이가 변경되어 있는다 라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 인덱스 페이지의 그래프 핵심 주축입니다. 자, 그래프의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use라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가 next 13에서 사용되는 건데 그냥 비동기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동기 처리되는 거 지난 시간에 같이 했죠. 그래서 데이터 체크가 어디서 나오냐? 컴포넌트의 API를 통해서 받아오는 함수예요. 지금 예시로 만들어 둔 건데 페이지 JS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체크가 있죠. 데이터 체크. 자, async 비동기 처리입니다. 이 데이터를 받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비동기 처리 방식이고 피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요. 받아온 것을 함수 레스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그 레스를 JSON 형식으로 바꿔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만 있으면 JSON으로 데이터 받아온 것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져온 것을 페이지 JS에서 us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와서 a라는 변수에다 할당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이슨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에 있는 키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죠. 여러분들이 백엔드에서 API 서버를 만들어 주면 그 키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던져줄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JWT나 RPC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구조인데, 그 중에 제이슨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제이슨을 통해서 키값, 유즈 아이디라는 값을 통해서 받아와서 그 수치를 퍼센트라는 문자열을 더해서 뭐 연산 작업도 포함해서 그 값을 헤인스라는 키값에 연결시켜주고, 그것을 CSS에 이렇게 스타일로 덮어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비동기로 데이터를 계속 렌더링을 하면서 수치가 바뀌고 그래프도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밖에 있는 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빽빽이겠죠? 빽빽이고, 자, 이 값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에 스크롤이라는 디렉터리 안에 있는 페이지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레이아웃이라는 배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을 보는데, 여기서 익스포트 디폴트 홈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에 그 리턴 해주는 함수는 홈이다 라는 얘기고, 홈을 보시면 HTML 구조로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디 안에 있는 페이지나 백그라운드, 이 함수를 불러와서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뭐 클린 코드, 요 문자 링크,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백그라운드 함수를 해서 리턴으로 div 링크를 씁니다. 자, 리액트의 최대 장점인데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링크나 커스텀된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함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홈 디렉터리나 홈이라는 함수에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 라우터, 그러니까 뭐 URL 주소에 맞춰서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리액트의 최대의 장점.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그냥 단순하게 스타일 시트 만들어주고 링크 div 태그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여기 페이지죠. 근데 페이지가 어디서 왔냐? 컴포넌트 스크롤 페이지에서 왔어요. 그러면 컴포넌트를 한번 볼게요. 자, 컴포넌트의 스크롤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상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이 함수를 보면 되는데, 리턴 값으로 자, 캠퍼스 태그가 들어가요. 자, 캠퍼스라는 것은 보통 태그로 이루어진 HTML 도움 구조가 아닌 그냥 도화지, 여러분들이 쉽게 도형이나 뭐 혹은 스크롤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표현할 때 SVG는 그 표현할 때 캔버스라는 도화지를 통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기준으로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식을 띄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설명할게요. 캔버스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여기는 이제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캔버스하고 동구조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iv 태그 만들고 하면 에러를 뿜을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따로 컴포넌트 만들어주고 거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준 구조예요. 그래서 서스펜스 리액트 18 버전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를 기다려주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롤 컨트롤러, 그러니까 스크롤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조를 짜주는지 쓰는
그냥 태그이고 이건 그냥 들어가서 어떤 매개 변수나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크롤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 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HTML에서 뭐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아실 거고 여기서 핵심은 역시 이미지 포지션입니다. 자, 이미지 포지션은 스크롤 안에다가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이미지 포지션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3JS를 통해서 뷰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HTML 헤더에 보면 메타 태그에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디바이스 뭐 저기 컴퓨터 모니터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웹 포트를 통해서 사이즈가 저기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변수를 저장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각자각 위드스페이스에다가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따라서 크기를 측정이 되고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퍼센트지로 가장 쉽죠. 퍼센트지로 기준으로 조금 렌더링을 해주면 사용자한테 최적의 사이즈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 데이터는 유저 스크롤 기준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갖다 쓰는 거니까 공식 문서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커맨드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 프레임 스크롤을 통해서 프레임을 보여주는데 자 모듈 커런트 저게 칠드런 0부터 6개 이미지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에 갖다가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의 위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라는 방식인데 스크롤을 통해서 내릴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공식 문서에서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3JS 뭐 피버나 DREA 쓰시면 되는 거니까 쉽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변수 배열에다가 하나씩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리턴 값 여기가 핵심이죠. 자, 이미지를 각각 포지션에다가 할당을 해준 이 모듈 모듈 여기 배열에다가 값을 각각 하나씩 할당을 해주는데 이 할당해주는 스칼렛 값과 헤이스 값을 여러분들이 각각 조금씩 조합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어떻게 렌더링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URL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위치이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배열에다가 3JS 스크롤 렌더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여기다가 스크롤 컴포넌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백배경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 HTML 저희가 보여주는 HTML이 있으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여기 스크롤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겠죠. 표현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그래프가 표현되는 레이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는 계속 사용하면 되고 레이아웃은 그냥 사용하면 되고 이 그래프 레이어만 다른 걸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JS를 통해서 캔버스를 통해서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3D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라우터 경로에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것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박스 2개밖에 없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라우터가 A죠. A 찍으면 박스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표현이 돼 있죠. 고정된 3D 모델링을 제외하고 백배경은 그대로 스크롤이 동작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D 이미지. 자, 라우터 A를 통해서 들어가면 박스가 두 개 있어요. 여기 앱 리턴 돼 있죠. 캔버스로 되어 있죠. 캔버스 되어 있고, 그리고 위드 에이스 100% 70%.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좀 구분 짓기 위해서 헤인스 70% 넣어줬고, 여기 보시면 피직, 여기 물리 엔진 적용되는 태그를 썼고, 핵심은 여기 두 개예요. 박스하고 박스 커스텀인데, 자, 박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고, 이 커스텀하고 좀 바꾼 이유는 메쉬에 onClick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X축, Y축, Z축이 바뀌냐라는 velocity set이라는 메서드를 쓰는 건데, 그거하고 아닌 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쉬를 통해서 렌더링, 3D 렌더링을 하나로 감싸주고, 그리고 지오메트리하고 매테리얼, 메쉬 렌더 매테리얼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3D 이미지가 어떻게 변수 할당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깊숙이 팔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커먼이라는 저기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캐논이라는 저기 3JS의 패키지를 썼는데, 이건 단순하게 갖다 쓰는 거고, 안에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산을 어떻게 할지는 시간이 될 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상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레이어를 통해서, 이번 시간은 레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프론트엔드로 표현할지, 그리고 캠퍼스하고 동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중점으로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쉬를 통해서,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를 여기 캔버스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포지션이죠. 포지션을 보면 각각 포지션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캔버스에 그린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는데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거겠죠. 자, 레이어, 그러니까 층층이 겹쳐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구조고, 처음에는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통해서 스크롤로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는 그래프로 API 통신에서 그래프 모양이 실시간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용자가 보면 백그라운드 앞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통계를 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스크롤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를 통해서 도메인 라우터 경로 A를 통해서 이 그래프하고 교체가 되는 거죠. 여기는 3JS 3D 모델링을 했던 거고, 페이지가 교체가 되지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그대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축해서 빅데이터 그래프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캔버스가 있고, 뭐 3D를 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3D를 많이 썼기 때문에 캔버스 3D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일반 CSS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죠.
시스홈을 통해서 렌더링을 해갖고 API 통신에서 비동기로 통계를 보여주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스위칭하면서 사용자한테 데이터 통계와 함께 직관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제 구조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